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최동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그 순방을 또 했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은 올랐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나 민주당 지지율은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국정 지지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는 이제 대통령께서 국내에 계시지 않았죠. 그 국내 정치 현안 등 없었기 때문에 또 좀 엄밀히 말하면 그 유럽 순방 G7 순방에 대한 평가 성격도 다분히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의 리얼미터가 지난주 14일, 18일 5일간 전국 2,5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1.1%포인트 상승한 39.6%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0.9%포인트 하락한 56.7%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했죠. NBS 5일부터 10월 3일 동안 전국 1,6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5%,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한 49%로 긍부정이 오차 범위 구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에서는 이제 긍부정평가 이유를 묻는데 지난주 이제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긍정평가 이유로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가 28%였는데 외교 국제관계가 그 뒤를 이어서 27%를 보였습니다. 즉 YTN 리얼미터 조사나 MBS 조사를 봤을 때 외교 국제관계에 대한 호평, 이 상승을 이끈 요인 이렇게 설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당 지지율도 함께 알려주세요. 예, 정당 지지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YTN 리얼미터 조사 개요는 같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주간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39.7%, 더불어민주당은 0.2%포인트 상승한 29.4% 나왔고요. M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0%,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한 32% 각각 보였습니다. 예. 자, 당 지지율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준석 효과가 조금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뭐 엑스파일 논란이라든가 또 이 대표 본인의 뭐 과거의 또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는데 경선 연기 논란에 빠져들면서 또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이슈들이 6월 국회, 임시국회 열렸고요. 민주당이 주도할 게 많습니다. 지금 CCTV 설치법 문제도 있죠. 또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죠. 또 이제 부동산 대책도 있죠. 여러 가지를 좀 민생과 밀접하게 제대로 전달하면 좋은데 오히려 이건 다 미온적으로 제대로 결정이 된 건가 당정 입장이 왜 다르지 혼란을 좀 초래하고 있고 핵심 이슈는 18일에 결정하겠다. 다시 20일에 결정하겠다. 아니다. 25일에 결정하겠다. 경선 연기론. 이 원칙대로냐 연기냐. 이 결정 자체가 연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건 결정이 연기되고 있고 그럼 경선의 문제는 룰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 혼란상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경선 연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네. 이게 25일 날 또 어떻게 흐를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인데요. 네. 이게 내일 결정 안 되고 또 한 주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연기를 주장하는 세력이나 혹은 이제 원칙 고수 입장을 또 주장하는 쪽이나 다 논리는 있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생산적인 담론 뭔가 하나의 의제로 전달이 되면은 연기해야지 아니야 원칙 지켜야지 이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젠다여야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하자. 그럼 지난해에 4.15 총선은 어떻게 치른 겁니까? 그럼 경선을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하면 대선도 코로나19가 아직 다 종식되지 않으면 연기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와닿지 않는 좀 이전 투구를 하는 양상이 너무 지속되고 있다. 국민들과 괴리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또 이제 지금 이 여러 의원들은 좀 직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 최평론가님께서 이제 경선과 관련된 국민들 여론의 어떤 속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한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19, 20 이틀간 전국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데요. 이 조사에서 대선 경선을 전 국민적으로 대상을 했을 때는 9월에 하자가 55.8,
11월에 하자가 24% 났고요.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층. 예. 이 층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느냐가 9월 의견이 51.2, 11월 의견이 33.2. 즉 이제 국민 일반이나 민주당 지지층 모두 경선은 9월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좀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55대 24, 민주당 지지자는 51대 33. 근데 중도층으로 가면 60%가 넘어요. 그냥 9월달에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 연기론자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다시 한번 내일 당 최고위원회 결의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용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지지율은 더 빠지겠다 이런 생각인데 좀 보고요. 자, 차기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주 우리가 차기 얘기했고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뭐 유승민 추미애 대권 선언 또 윤석열 피로감, 엑스파일 문제, 홍준표 복당, 이재명 경선 연기 논란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안들이 지난주 한 주간 있었던 일 이제 예.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제 이슈 하나하나 사안 하나하나가 다 묵직묵직하게 좀 느껴집니다.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 두 꼭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둘 발표된 조사인데요. 먼저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했습니다. 20일, 20일 이틀 동안 했고요. 전국 20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폴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2%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32.3%, 이재명 지사 22.8 각각 보였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여러 곳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거 MBS 조사까지 말씀드리고 예. 이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27%, 윤석열 총장 20%. MBS 조사에서 보면 전주 이제 윤 전 총장이 24%에서 이번 주 20%로 4% 포인트 하락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25%에서 27%, 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한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8%.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MBS 조사에서는 4%. 모두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난 구간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 군데서 전화가 관심이 많았었죠. 공교롭게 이제 MBS와 저희 리얼미터 같은 날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 말에 있었죠. 이동훈 대변인 사태, 예. 또 장성철 시사평론가가 이른바 엑스파일 꺼내면서 월화수 오늘까지도 이제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예.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 얼만큼 크기가 얼만큼 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0명 조사에서 2.8, 1,000명 조사 4%. 비교적으로 낙폭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고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분간 그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훈 사태 엑스파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휘청거렸는데 예정대로 29일 날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국민들 대중 앞에 서게 되면 다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지율 반등 요인이 있겠죠. 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예. 상당히 이제 비전,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국가 계획을 발표했다. 그게 국민들에게 기존에 지지하던 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렇지 엑스파일은 허상이야. 훌륭한 인물이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아까 이제 배 의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게 엑스파일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나타났는데 형식만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었죠. 이 내용은 하나도 지금 유포돼서 공개되거나 다뤄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27일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대권 도전 정치 선언을 29일에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직후 그 주의 후반에는 뭐가 있냐면 장모에 대한 이제 사기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해서 이 국민 건강보험을 부당 수급했다. 이것도 2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0원 한 장이 과연 맞는 말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또 비교가 극명하게 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상당히 그 상승 효과도 있고 아까 하방 효과라고 말씀하신 효과도 휘몰아치는 이게 터뷸런스라고 부르죠.
난기류의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당의 후보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 정당의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진단했을 때 왜 그 정당 지지율이 국정평가만큼 같이 동조되지 못할까 예단. 아까도 말씀드렸다 보면 국정평가와 이제 정당 지지도 간의 어떤 이격도 떨어진 거리를 보자면은 뭐 저희 조사 봤을 때 한 10% 포인트, MBS 조사를 보자면은 한 13% 포인트. 저희 이제 지금 이제 또 포지션이 뭐냐면 윤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현직 지사예요. 다른 분들 여의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간헐적으로 내지만은 사실 지금은 이제 울타리를 좀 쳐주고 악재를 걷어줘야 될 것은 정당의 역할이고 송영길 후보가 가장 그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선판을 짜는 디자이너로서 또 관심을 끄는 프로모터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이러저런 입법 과제라든지 예산안을 통해서 어떤 뭐 악재를 좀 처리해주는 이것이 송영길 해가 지금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데 그걸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도 그렇죠. 말이 길었죠. 말이 길었는데 그런데 이게 아직도 경선을 언제 하느냐에 발목 잡혀서 맴맴도는. 심지어 지난주에 사실 대선기획단이 지난주 초에 구성하고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미뤄 화요일 한다, 목요일 한다 그러다 결국 이제 이번 주 초에 발표됐는데 뭔가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의 정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 후보 개인기로만 이렇게 돌파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판을 깔아줘야지 무슨 말을 하고 비교가 되고 주목이 되고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등판할 선수는 밖에서 몸을 풀고 있어도 그 프로모터가 디자이너가 판을 깔아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당분간 거북이 그룹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 배철호 의원이 당이 못하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진단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뭐 동의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시너지를 내줘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조직이 부족하죠. 그렇죠. 자금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면 서로 이 좋은 관계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서로 시너지가 나서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 주자를 얻는 거고 윤 전 총장은 인프라를 다 얻는 거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좀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죠. 내부에서도 꿈틀꿈틀하고 있고 다른 잠룡들도 움직이는데 저 문제는 민주당은 지금 그걸 이루고 있잖아요. 유력한 주자가 있고 그리고 집권당이 존재합니다. 지금 국회에도 굉장히 민생 카드 좋은 게 많아요.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보기에는 원칙을 좀 바꾸면서 이전 투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이제 정해진 시험을 좀 미루려고 하는 건가? 후발 또 이제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좀 더 줘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로 보면 딱 지금 안 그래도 이 야당이 공정 치고 나오는데 이 내부의 공정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송영길 당대표가 리더십이 더 흔들리기 전에 이 문제를 빠르게 결정을 짓고 그다음에는 공정한 아까 말씀하신 링을 깔아주고 링 위에 올라가서 실력 승부를 하면서 국민들이 야 민주당도 뭐 좋은 주자가 많네. 치고받는데 재밌네. 저런 내용들이 좀 다 내년 대선에 반영됐으면 좋겠네. 이런 기대감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서 따로 놀까. 이런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 여권의 1등 후보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그런 아픔일 수도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비주류 주류는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 있죠. 그 집단에 메인스트림이 있고 기득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웃사이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질문드리면 비주류가 민주당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단 내에서 그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류였던 적 있습니까? 없었죠.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후보 흔들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류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내년 내부에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국민이 소환해서 대권 주자가 되는 거죠. 이런 아쉬움을 한번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